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마음이 스치지요. 지금 이 길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준다면 내 인생도 한 번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하고요. 나도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가볍게,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는 바라지만 막상 하루를 열어보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다시 똑같은 고민을 붙잡고 있곤 해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조급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익숙하지만 삶은 늘 그 말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듯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알면서도 결국 그 길을 잘 걷지 못한 채 알고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 버리곤 합니다. 노자도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성향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지 관찰했어요. 어떤 때는 욕심이 사람을 흔들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사람을 막고, 어떤 때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지요. 노자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아주 오래 지켜본 뒤 한 가지 단순한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생 역전의 길이 시작돼요. 노자의 말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그래서 더 실천하지 못하는 말에 가까워요. 바람이 불면 잠시 몸을 낮추고, 물이 흐르면 그 흐름을 따라가며,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라는 그의 말은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요. 하지만 막상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고, 여전히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억지로 내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알지만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힘을 너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자가 남긴 여러 말 중에서도 인생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원리를 중심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노자의 말은 오래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노자가 알려준 길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누구나 놓치기 쉬운 길이에요. 하지만 한번 마음의 힘을 조금만 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이제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길을 바라지만 정작 그 길 앞에 서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해요. 조금만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더 붙잡아야 할 것 같고, 지금 멈추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지요. 그래서 쉬운 길을 두고도 굳이 더 돌고 돌아가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노자가 말한 인생의 어려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의 흐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어요. 그는 사람이 늘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서두르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모습을 아주 차분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은 길을 단순하게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단순한 문제인데도 너무 많은 생각이 끼어들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먼저 마음이 복잡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지르곤 하지요. 하지만 조급함이 앞서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결정이 흐려지기도 해요. 노자는 이런 마음을 물이 흐르는 모습에 비유했어요. 물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 흘러가요. 사람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먼저 서두르려는 성향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밀어붙이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는 태도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세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장 맑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이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고 더 많은 힘을 주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하지만 노자는 힘을 주는 순간 삶은 오히려 굳어지고 움직임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오히려 일이 틀어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무너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조이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판단이 흐려져서 다시 힘을 주게 되는 반복에 빠져요. 노자는 이 반복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보며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힘을 조금 빼는 것에서 찾았어요. 마음의 힘을 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지요. 노자가 말한 무의는 바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무의는 행동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라는 뜻에 가까워요. 노자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마음, 사람의 손길이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흐름을 망가뜨린다고 보았어요.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비로소 일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그는 여러 비유로 설명했지요. 식물이 자랄 때 우리는 매일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저 햇빛과 물을 주며 기다리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자기 문제만 만나면 자꾸 손을 대고 싶어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더 조이게 돼요. 이 조급함이 바로 삶을 어렵게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고 노자는 말했어요. 무의를 실천해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흐름을 관찰하고 흐름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덜 힘을 들였는데도 일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노자는 사람이 자연의 리듬과 맞춰진다고 했어요. 억지로 하려 하지 않으니 판단이 맑아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니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이때부터라고 노자는 보았어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면 본래의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이 지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지식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억지로 배운 지식은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흔들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일상에서 무의를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실천할 자리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싶을 때 잠시 숨을 고르면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려고 뛰어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의 중심이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가 조용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긴장을 풀면 나도 편안해지고 상대도 편안해지는 흐름이 생기지요. 노자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했어요. 작은 일에서의 평온이 큰 일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빠지고 나면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서 막혀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조급했는지, 너무 많이 붙잡으려 했는지, 아니면 너무 앞서가려 했는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게 돼요. 노자는 이 돌아봄의 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작은 틈에서 생겨난다고 했지요.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무의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조용해지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그 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에요. 사람의 삶에는 흐름이 있다고 노자는 이야기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흐름이며, 이 흐름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찾아 움직인다고 했지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나를 대신할 무언가가 금세 앞질러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곤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흐름을 거스르려 하는 마음이에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맞서 이기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힘을 많이 쓰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자는 사람이 지치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바라보지 못해서라고 했어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멈추고, 멈춰야 할 때 되레 달려가며 스스로 힘을 낭비한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그는 먼저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저마다의 속도가 있어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속도로 살려고 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남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기준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려 하고, 지금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돼요. 이때 흐름은 이미 어긋난 상태가 돼요. 물이 제 흐름을 놓치면 웅덩이에 고여 탁해지고, 바람이 잦아들어야 할 때 억지로 계속 불면 결국 모래만 일으키는 것처럼요. 노자는 자연의 모습에서 이러한 원리를 관찰했어요. 자연은 어느 순간 멈추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어느 순간 움직여도 과하게 힘을 쓰지 않아요. 흐름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억지로 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억지로 더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흐름을 거스르게 되면 마음이 가장 먼저 지쳐요. 지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흐려진 판단은 다시 잘못된 행동을 불러오지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추어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노자는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멈추는 순간을 두려워해요. 멈추면 뒤처질까봐, 멈추는 것이 포기처럼 느껴질까봐 마음을 단단히 조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 제대로 나아갈 수도 없다. 멈춤은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바람도 쉬어야 다시 불고, 파도도 밀려나야 다시 밀려오지요. 사람에게도 이 같은 호흡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어요. 자신의 흐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쉬는 순간에도 불안하지 않고, 나아가는 순간에도 과하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흐름을 타기 위한 첫 번째 연습은 마음속 소리를 조용히 듣는 일이에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버거워하는지 들으려면 잠시 멈추어야 해요. 그러나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속도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다음 걸음을 가볍게 내디딜 수 있어요. 노자는 사람이 바쁘기만 하면 길을 잃기 쉽다고 했어요. 바쁨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듯 삶에서도 잠시 고요한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힘을 빼야 하는지, 어디서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지요. 흐름을 타는 두 번째 연습은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예요. 지나간 일, 떠난 사람, 끝난 관계, 이미 결정된 과정들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그곳에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해볼 걸.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요. 하지만 흐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보지 못하니 계속 마른 가지를 붙들고 있는 셈이에요. 노자는 이 모습을 물이 제갈 길을 두고도 거꾸로 올라가려 애쓰는 것에 비유했어요. 결국 힘만 들고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생기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 빈자리에서 생겨나요. 흐름을 타는 마지막 연습은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에요. 지금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찾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불안해지고 마음이 경직되어 하지만 그 순간에 잠시 호흡을 고르면 상황의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해요. 노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의 지혜는 고요한 자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을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에서도 작은 길을 찾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탄력 있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요. 이렇게 흐름을 곧바로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노자는 사람의 마음이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삶을 물처럼 보라고 했어요. 물은 스스로를 닦아내며 앞으로 나아가요. 한 번에 길을 내지 못해도 계속 닿다 보면 단단한 돌도 깎아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흐름을 조금 더 느끼고 내일은 그 흐름에서 힘을 조금 더 빼고 그 다음 날에는 멈출 자리를 조금 더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렇게 쌓인 시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한층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부드러워지면 쉽게 부러지지 않고 느리더라도 멀리 갈 수 있어요. 노자는 이것이 자연의 방식이며 사람이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흐름을 인정한 삶은 결과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원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닿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억지로 끌어가던 시기에는 늘 불안하고 조급했지만 흐름을 타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지면서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의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것은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작은 흐름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부터라고 했어요. 그 눈이 생기면 길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내 삶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노자는 이런 욕심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당연히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는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이 흐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할 때 가장 힘들어진다고 했지요. 욕심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지쳐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자는 욕심을 없애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돌보라고 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조용해지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했어요.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필요 없는 욕심은
스스로 사라지는 법이라고 설명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여유예요. 여유는 삶을 대단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요. 평소에는 크게 보이던 문제가 조금 작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도 나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게 돼요. 노자는 욕심이 많을수록 시야가 좁아진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서 다른 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조금 내려두면 시야가 넓어지고 넓어진 시야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선택지가 나타나요. 마치 어둡던 방에 창문을 하나 더 여는 것처럼 마음속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사람은 당장의 결과에 덜 흔들리고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노자는 이런 변화를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욕심을 조금 덜어내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 제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노자가 남긴 말 중에 주저의 주족지휘족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족한 줄 아는 것이 족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보면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채울수록 마음은 더 빈자리만 크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노자는 부족함을 없애는 방법이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부족함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더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의 자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먼저 보라는 뜻이에요.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 보이지만 가진 것을 볼 줄 알게 되면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사람이 단번에 만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히 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노자는 만족하려고 애쓰지 말고 만족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키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해준 작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많지만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비로소 만족을 느낄 자리도 생기는 것이지요. 만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깨달음에 가까워요. 이 깨달음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욕심의 크기가 조금씩 조절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덜 흔들리고 덜 조급해지고 덜 불안해져요. 그렇게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삶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의욕이 사라지거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욕심에 막혀있던 본래의 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 앞설 때는 결과만 바라보다 보니 과정에서 오는 배움이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조금 비워지면 시야가 넓어져서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성장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노자는 이런 상태를 스스로 자라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억지로 더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찾아오고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때 보이고 만날 사람이 만날 때 보이는 흐름이 생긴다고 했어요. 욕심이 가라앉아야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또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져요.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은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이래야 한다는 기준, 상대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한다는 기대, 상대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쌓이다 보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와 다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여유가 생기지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편안함이 생기는 순간도 많아져요. 노자는 사람 사이의 갈등도 흐름의 일부라고 했어요. 욕심이 줄어들면 갈등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마음이 넓어지면 상대를 받아들이는 폭도 커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산 전체가 한층 조용하고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은 이런 변화에서 시작돼요. 큰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조용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워내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그 지혜가 사람을 더 넓고 깊은 자리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노자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을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버틸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에요. 이런 강함은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삶을 오래 살아본 분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자는 말했어요.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조금 비워보라고요. 비우면 숨이 쉬어지고, 숨이 쉬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산 전체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길이지요. 인생 역전의 길은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노자는 말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더 맑게 돌보는 태도에 가까워요. 사람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며 살아가요. 지나간 사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해결되지 않은 걱정,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처럼 크고 작은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들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눌러서 정작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조차 막아 버릴 때가 있어요. 노자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공간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고 내려놔야 가벼워질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편안한 삶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있었던 작은 일이 어제의 일과 연결되고 또 그 일이 몇 년 전의 기억과 이어지면서 마음은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돼요. 이때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지요. 노자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흐림이라고 불렀어요. 물이 탁해지면 바닥이 보이지 않고 흐름도 느려지듯 마음이 복잡해지면 나의 중심도 보이지 않고 해야 할 길도 흐릿해져요. 그래서 노자는 먼저 마음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정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기 위한 과정이에요. 물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가라앉아 맑아지듯 마음도 잠시 조용한 시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계속 불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며 힘을 더 주곤 하지요. 하지만 노자는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불안을 억누르려고 힘을 주면 마음은 더 경직되고
경직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노자는 먼저 걱정이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이 바로 비움의 시작이에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있어도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요. 비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비운 사람은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비움을 텅 빈 그릇에 비유했어요. 그릇은 비어 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지요.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채울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들어오고 예전에는 보지 못한 길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예요. 더 넓게, 더 깊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이지요. 하지만 비움은 의도한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생각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곳이고 오래된 기억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노자는 마음을 강제로 비우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애쓰는 순간 마음은 다시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비움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비움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바라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방을 청소할 때도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질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씩 자리를 바꿔가며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이 깔끔해진 걸 느낄 때가 있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비움이 쌓여서 큰 비움이 되어 오늘 조금 비우고 내일 조금 더 비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아주 깊은 고요를 만나게 돼요. 마음을 비우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던 일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소한 말에 흔들리던 마음도 한층 조용해져요.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아요.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상대의 말도 단순하게 들리고 상황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가 안정되어 가고 일상의 흐름도 부드러워져요. 노자는 이러한 상태를 평정이라고 했어요. 고요하지만 생기가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힘이 강한 상태예요.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이 생겨요. 마음속에 빈 자리가 있으니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도 숨이 막히지 않아요. 또한 비움은 인생 후반기에 특히 더 큰 의미를 지녀요.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지요. 젊을 때는 꼭 붙잡아야 했던 목표나 역할도 어느 순간 무게가 달라지고 관계도 변화하고 삶의 중심도 조금씩 바뀌어요. 이때 비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변화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내려놓는 것이 아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인생 후반부를 강물이 넓게 퍼지는 구간에 비유했어요. 강물이 처음에는 빠르게 흐르지만 넓은 평야에 이르면 속도를 늦추고 깊게 흐르기 시작하지요. 인생도 이와 같다고 했어요. 젊을 때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나이가 들면 더 깊게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깊게 산다는 것은 비워내고 가벼워지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는 힘이 더 큰 지혜가 된다고 했어요. 비움은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들어요. 마음이 가벼우면 사람은 더 넉넉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져요.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의 길은 이렇게 마음을 비우며 시작되어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짐을 내려놓아 진짜 나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짐을 내려놓으면 다시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걸을 힘도 생겨요. 비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고 넓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비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빈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노자의 말 중에는 소리 없이 전해지는 지혜가 많아요.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어요. 그는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고 보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더하게 되고 행동도 커지게 되고 마음도 급해지곤 해요. 하지만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말이 적다는 것이 무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뜻이에요. 조용함 속에서 나온 말은 힘이 담겨 있고 그 힘은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요. 그래서 노자는 큰 지혜는 조용함에서 생긴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조용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계속 흔들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의견, 비교하는 시선, 요구하는 소리들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남의 기대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아요. 노자는 흔들림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부드러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이에요. 강물은 바위를 쉽게 깎아내지만 자신은 부서지지 않지요. 바람도 나무잎을 흔들지만 숲 전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부드러움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 외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가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드러움은 상황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품으려는 마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노자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삶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려면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해요. 사람은 힘으로 상황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내가 바라는 모습에 맞춰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현실과 부딪히기 쉬워요. 세상은 늘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도 내 뜻대로 행동해주지 않아요. 이때 노자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상황을 먼저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 내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필요한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부드러움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으니 오래가요. 부드러움은 사람 사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해요.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상대의 말을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하고 쉽게 상처받아요. 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대의 말에 담긴 의도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요. 가끔은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먼저 이해되기도 하지요. 이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잦아들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도 상황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어요.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럽게 말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부드럽게 대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드러움은 인생 후반부에서 더 큰 의미를 지녀요.
나이를 먹으며 몸은 느려지고 주변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익숙했던 역할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아직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 지금도 남들처럼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 남아있으면 변화가 고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우면 변화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새로운 자유가 생기고 새로운 속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요. 노자는 부드러움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이라고 했어요. 물이 흐르다 넓은 평야에 닿으면 속도를 늦추지만 깊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한층 더 깊어지는 시기로 들어간다고 보았어요. 부드러움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태도에서도 드러나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계획한 일을 못하면 자신을 탓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하지만 노자는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야 비로소 삶이 부드러워진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은 금방 지치고 지친 마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려요. 하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마음이 서서히 풀려요. 그러면 세상도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지고 하루의 무게도 가벼워져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일이지요. 노자가 남긴 지혜는 화려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깊고 오래가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부드러움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태도를 갖추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에 맞게 살아가며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억지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흔들 필요도 없어요. 부드러움 속에서 단단함이 자라고 단단함 속에서 편안함이 자리 잡게 되지요.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은 이렇게 큰 소리 없이 일어나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찾아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요. 부드러움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지혜는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노자는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부드러움은 세상에 지지 않는 힘이고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만 꺼내 쓰지 않았을 뿐이지요. 마음의 힘을 조금 빼고 상황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노자의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해서 금방 실천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막상 삶에 적용해 보려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의 마음은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습관은 서두르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비교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지혜를 깨닫는 일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혜를 그대로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조용히 알려주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늘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조급하면 더 조급해지고 힘을 주면 더 힘을 주게 되고 걱정하면 더 깊은 걱정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려면 마음이 잠시 멈추는 경험이 먼저 필요해요. 멈춤이 있어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노자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노자의 말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억지로 하려 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경직된 마음은 주변 흐름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쓰면서도 더 큰 벽을 만나곤 하지요.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흠이 보이게 되어, 흐름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비로소 삶이 가볍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노자가 말한 무의의 정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자리가 곧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알고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을 바꾸는 길은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다가와요. 마음의 힘을 조금 빼고, 흐름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거창한 결심이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그 변화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시간에서 생겨나는 결실이에요. 노자는 인생의 전환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있는 곳이 삶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노자가 말한 인생 역전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길은 이미 오늘의 삶 안에 있고, 작은 습관 속에 있고, 조용한 선택 속에 있어요.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고, 잠시 멈추어 흐름을 살피고,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나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면 삶은 어느새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왜 아무도 잘하지 못하는 길인지 이제는 이해하게 되지요. 그 길은 조용하고 단순해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지혜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삶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요. 노자는 말했어요.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고 고요함은 소란을 이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도 그 말과 닮아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덜 복잡하게 느껴지고, 부드러워지면 삶이 덜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인생 역전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큰 변화를 이루는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이미 역전은 시작된 거예요. 그 조용한 역전을 오늘부터 삶 속에 조금씩 담아보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요.